네, 시장 이슈들 포커스를 맞춰보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톨리늄 톡신 균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관련된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래된 소위 보톡스 전쟁이잖아요. 그동안에 네. 이제 분쟁, 오늘 소송 결과 보기 전, 1심 결과 보기 전에 분쟁 일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아, 네. 7년쯤 됐죠. 네. 우선 우리나라의 메디톡스가 보톡스의 역사를 조금 알면 이해될 네. 것 같아서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이라는 보톡스를 처음 출시한 그 시약 허가를 받은 게 200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웅제약이 2014년에 나보타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2016년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데 재밌게도 분쟁의 시작은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네.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휴젤하고 대웅제약이 각각 부패한 통조림하고 축사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라고 공개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메디톡스 가만히 안 있었죠. 보도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균주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우선 이 메디톡스가 어디에다가 소송을 걸냐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걸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나보타가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뺏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네. 거는데 거기에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예. 걸어요. 예.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뭐가 그랬냐면은 이거는 너희 나라에서 먼저 소송을 하고 나서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4월 달에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2016년 7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원에다가 이걸 소송을 건 거죠. 그 소송의 결과가 지난 10일 날 1심에서 메디톡스의 완성으로 난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간략한 그거고 이 소송의 핵심은 균주의 오리진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업상 빼갔느냐 안 빼갔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를 뭐 거의 다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얘기한 거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1심에서 지금 내용 한 애들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대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을 지급해라. 네. 이유는 균주를 아마 편취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제약 측이 사용할 수 없도록 회사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등을 완제품을 다 폐기해라라고 주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쟁점이 또 두 가지인데 균주를 도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것 같고 두 번째는 메디톡스 직원이 영업 비밀을 대웅에 전달해서 회사가 이를 부정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도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메디톡스가 압승을 한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대웅 쪽에서는 나보타의 미국의 수출은 괜찮다는 입장인데 그러게요. 그건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심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거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1심이고 이제 또 지난한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수출 쪽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대웅 쪽에 만약에 이게 수출이 막히면 굉장히 큰 타격일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업계에서는 2022년에 대웅제약의 영업이익을 한 169억으로 보는데 네. 이 중에 절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보타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막히면 대웅제약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거기에다가 400억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타격인데 대웅제약 입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미국의 다른 업체와 손을 잡고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그 업체 쪽에서는 일단 팔 수 있다라고 입장인데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소송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다 네. 걸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기면 당연히 미국에 다시 소송을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항소 시간도 있고 대부분까지 하면 4, 5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지만 1차 승기는 일단 메디톡스가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뭐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하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웅제약 전체 영업이익의 한 50% 정도가 나부타고 네.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사실은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항소로 갈 것이고 항소에서의 뭐 유불리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 그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메톡스 유리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항소는 가긴 가겠지만 쉽지는 않은 뭐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균주를 뭐 사실은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오리지널 균주를 획득한 거에 대한 이 권한들을 자꾸 침해한다는 건데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번에 이제 1심 판결로 인해서 보톨리뇽 이제 보톡스 업계 전체도 굉장히 막 긴장하면서 이 문제를 좀 볼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톡스의 균주가 사실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그래요?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제일 큰 업체가 미국의 아르간이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리하게 보톡스 업체가 5군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국내에 9개예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글로벌에 9개, 5개밖에 안 되는데 국내는 갑자기 9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번 이런 소송이 당연한 결과다. 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휴지라고도 걸려 있습니다. 휴재는 엘러건코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소송이 있죠 지금. 어떻게 된 휴재하고도 거예요? 지금 대웅이 좀 건 상태에서 네. 미국 그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다가 네. 이미 소송을 작년 2021년에 걸었어요. 2021년 4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비슷하게 균주 제조 공정하고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9군데 만약에 이번 일이 다 끝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다. 국내 시장 한정돼 있을 것이고 네. 국내 시장 크기는 사실은 좀 한정돼 있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은 되게 크거든요. 이번에 대웅제약이 1차적으로 메톡스가 소송을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르간이 점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웅제약이 나부타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가격을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낮추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메톡스가 사실은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소송을 건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휴젤도 ITC에 제소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그 국제적인 그 소송으로 나중에 번질 가능성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가 얘기하기 전에 일단 보톡스 업체들은 업황은 좋지요. 또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러면서 특별히 수출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시장 규모가 추산이긴 하지만 2019년도에 네. 한 6조 원 정도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25년대 되면 이게 한 13조까지 2배가 커지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같이 크거든요. 고령화 때문에. 네. 예, 이제 같이 커지는 시장인데 당연히 이제 국내 시장도 당연히 같이 커지는데 요 시장에서 지금 국내 매출액을 보면 국내 매출액만 올해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보거든요. 예상 매출액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메디톡스가 31% 정도 마켓을 가지고 있고 뭐 대웅제약이 또 얼마, 이게 휴젤이 또 30%가 이게 삼각하게 나눠먹고 나머지 6군데가 나눠먹는 구조인데 국내 시장보다는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이번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그 시장을 빨리 먹기 위해서 국제 ITC에 제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 시장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서 이번 소송에 모든 업체들이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는 극명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메디톡스는 급등해서 안 꺾이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급락해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네. 계속 소송전이 걸려가지고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겠습니다. 주가 관련된 얘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이제 보톡스라는 제품을 이렇게 봐야 돼요. 기존에 여성 위주에서 네. 남성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위주 시장에서 중국하고 태국 같은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예, 확대되는 네. 시장이라서 시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건 이 보톡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30% 이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놓고 그냥 치열하게 소송 분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소송에 이긴 쪽에서는 승자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서 또 패자 쪽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입장이라서 물론 이게 4, 5년 걸리는 일이겠지만
향후에 보톡스 시장을 종목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니까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많이 올라서 사기도 그렇고 대웅제약은 많이 빠져서 겁나서 못 사고. 그렇습니다. 결국 좀 이후 방향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 큰 시장,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네. 시장이 그만큼 되는 거고 네. 그에 따른 판단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얘기하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톨리늄 톡신 균주 논란. 이제 보톡스는 상표 이름이고요. 그 이제 원재료 이름이 보톨리늄 톡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